안녕하세요. 힘든 토요일 아침에도 온다고 와줘서 고마워요. 문제 풀어드릴게요. 바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고요. 977번부터 저번에 활용 앞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했었고요. 문제풀이 안에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977번 어떤 수를 2배에서 10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라 그랬어요. 어떤 수를 x로 잡을게요. 그러면 2배의 2x가 되겠죠. 더하기 10은 어떤 수의 4배? 4배 4x죠. 얘가 4배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더하기 4를 해서 갖다 해도 되죠. 아니면 4배에다가 빼기 4를 해서 갖다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걸 하든 상관없고요. 넘기고요. 얘를 또 넘겨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x는 7이 돼요. 그래서 어떤 수는 바로 7이에요. 맞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는 7 곱하기 2 더하기 10은 4배 28 4 곱하기 7 보다 4만큼 작다. 여기는 7이 14에 24잖아요. 맞죠? 여기 빼기 4를 하면 4, 7, 28에 4. 맞죠?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거.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하면요. 예를 들어 3, 4, 5, 그 다음에 4, 5, 6, 6, 7,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미지수를 하나를 x로 잡았을 때 그 다음 수를 x 플러스 1, 그 다음 수를 x 플러스 2로 잡을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또는 가운데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잡기도 해요. x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홀수 또는 세짝수는 하나는 x 플러스 2, 하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 잡아도 되고요. 다음에는 아니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잡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잡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전제가 있어요. 얘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2 큰 홀수면 당연히 홀수겠죠. 2가 작은 홀수도 당연히 홀수예요. x가 짝수면 플러스 2 한 것도 짝수고 마이너스 2 한 것도 짝수가 될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돼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2x 빼기 1, 2x 뭐 플러스 1,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요. x가 어떤 수를 들어가도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되고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2, 2x 플러스 빼기 2 이거는 어떤 수가 x에 들어가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쓰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다. 어떻게 잡을까요, 종윤아? 아니 어떻게 잡냐고요, 미지수를.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잘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하나 둘 세 개 3x죠. 39니까 x는 13이 되고요. 13, 12, 11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10의 자릿수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보다 27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처음 수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10의 자릿수가 6이라니까 6하고 60 더하기 x라고 잡을게요. 바꾼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류는? 응? 바꾼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x 더하기 6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으니까 더하기 27을 하면 같다라고 할 수 있네요. 되겠나요? 그래서 x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9x는 여기 36, 20, x를 구하라. 넘어가면 35, 그러면 4. 잠깐만요. 쌤, 갑자기. 됐습니다. 네. 이거 계산했어요? 나오던가요? 이거 계산하면은 33인가요? 33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27, x는 3 나오네요. 그죠? 처음 수는 63. 쌤,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가게에서 700원인 캐러멜과 한 개 600원인 젤리를 합해 15개 샀어요. 총 구매 젤리 몇 개 샀는지 구하라 그랬죠. 그럼 카라멜 개수를 15 빼기 x로 잡고요. 젤리를 x개로 잡을게요. 되죠? 700 15 빼기 x 더하기 600 x 했더니 총 9,600원. 젤리 몇 개 샀는지 풀면 나오겠죠? 여기서는 식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식 세우는데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식만 제대로 세워줄게요. 계산하는 거는 종류 잘할 수 있죠?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죠. 설날 때 먹고. 설날 때 용돈 많이 받았어요? 좋겠다. 열심히 공부해요. 윤희는 10살, 엄마는 44살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윤희 나이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그렇죠. 그러면 윤희 나이는 10살에서 X씩 늘고요. 맞죠? 엄마 나이도 44살에서 X씩 늘어요. 근데 윤희 나이가 3배 되는 것은 몇 년이냐씩 세워지나요? 윤희 나이 X년 후 3배가 엄마 나이와 같냐? 몇 년 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2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여기를 x 더하기 2 세로를 x라고 둘게요. 그럼 둘레를 어떻게 구해요? 전체 둘레는 서윤아? 전체 둘레 어떻게 구해요? 요거만 가지고 종윤아? 전체 둘레 EX를 더하기 2x 더하기 2의 2배가 전체 둘레예요. 여기도 x 플러스 2, 여기도 x. 4x 더하기 4는 36, 4x는 32, x는 8이 되겠죠. 되겠죠? 현재 민재의 정모는 7,600원, 서윤이는 3,400원이 들어있습니다. 내일부터 민재는 400원, 서윤이 매일 600원씩 저금통에 넣을 때 민재와 서윤이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건 며칠 후인가? 라고 했습니다. 민재 쓸게요. 그 다음에 서윤이
민재는 7,600원 더하기 400x. 소윤이는 3,400원 더하기 600x. 두 개 같아진다. 식 이렇게 쓰면 돼요. 문제 없겠죠? 텀블러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2,400원 할인해서 팔았대요. 한 개 팔 때마다 원가가 8% 이익을 남았대요. 원가를 구하라. 원가를 X로 잡을게요. 이익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원가에 지금 이익만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수익은 없으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만 할게요. 100분의 20 여기 곱하기 100분의 20 이익이에요. 그죠? 빼기 얼마? 정가 2,400원 2,400원을 해도 얼마? 8% 이익이래요. X 곱하기 100분의 8이라는 거. 여기 이익분만 한 거예요. 원래는 X하고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하고 빼기 2,400원을 했더니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8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양쪽에 그냥 X는 없애서 숫자가 커지니까 하나씩 없애버려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되네? 안 돼요? 모르겠어요? 돼요? 다인이다? 서유리? 서준이다? 네. 여기서 이거를 설명 하나 해주고 갑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가가 있어요. X, A+2 붙이면 뒤에 X분의 100분의 AX라고 붙여야 돼, 이 자를. 이렇게. 정가. X1이 있으면 X 빼기 100분의 AX. 빼야 돼요. 할인하면. 되겠죠? 1에서 빼야 돼요. 1이 있어야 돼요. 원래 가격이. 학생 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는 다음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운다. 남학생 수의 변화량 더하기 여학생 수의 변화량이 전체 학생의 변화량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학생 수는 작년 학생 수에서 증가분, 감소분을 하면 됩니다. 증가한 학생은 이렇게 100분의 AX로 표현하고요. 전체 학생 수는 X 더하기 100분의 AX. 방금 아까 전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느 중학교 1학년 올해 남학생 수와 어느 중학교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2% 증가하고 여학생 8%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275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8명이 증가했어.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증가분 맞죠? 증가분. 그리고 올해 남학생 수를 미지수로 두면 구하기 힘들고요. 작년에 남학생 수를 X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작년의 남 X 그 다음에 작년의 여 275 빼기 X로 둘게요. 이제 증가할 거예요. 100분의 12X 여학생은 감소해요. 100분의 마이너스 8에 275 빼기 X 했더니 결국은 8명이 증가했다. 요식 이해가 하나요? 12% X로 증가하고요. 8% 마이너스 8% 감소죠. 8% 감소 275 여학생 감소했대. 8이요. 이 X는 작년의 X예요. 올해 X는 올해 남학생을 구하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12% 증가한 값을 해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양쪽에 100을 곱할게요. 12x 마이너스 8에다가 275 빼기 8. x는 800이에요. 275에 8 하면 8, 5, 40, 8, 7, 56, 8, 2, 16, 마이너스 2200, 플러스 8x, 12x는 800, 20x는 넘어가면 3000, x는 150이네요. x가 150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10, 이건 그냥 12% 증가니까 100분의 112 곱하기 150. 요거 하면 2, 3, 요거 하면 56. 그래서 3, 5, 15, 36, 168명이 올해 증가된 남학생 수예요. 되겠죠? 네. 다음 과구조.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기느지 않는 문제는 전체의 개수가 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서 방정식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x명에게 5명씩 나누어주면 3개가 남는다라 그러면 5x 플러스 x명에게 6개씩 나누어주면 5개가 모자란다. 네, 6x 빼기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개수는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2학년 때 나옵니다. 유리가 직접 쿠키를 친구에게 나눠주는데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요. 8개씩은 한 명은 1개도 못 받고 나머지 친구 모두 8개씩 한다. 식을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해요.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학생 수를 x로 둘게요. 학생 수? 친구 수. 유리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죠? 친구 x라고 둘게요. 그래서 6x 플러스 10은 8개씩은 한 명은 8. 한 명은 못 받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명은 못 받았다. 서율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서준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명은 못 받았다. 어? 8에 x 마이너스 1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한 개도 못 받았다니까 한 명은 빼는 거예요.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6x 더하기 10은 8x 빼기 8 넘어간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x는 9예요. 쿠키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쿠키의 개수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쿠키 8, 64 쿠키의 개수는 60나기가 나오겠네요. 먹고 속시는 되는 거고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네. 갈 때는 3km.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 있어요. 갈 때는 4km. 올 때는 5km. 총 2시간이 걸렸다. 거리를 구하래. 거리를 X라고 둘게요. 가는 시간은 뭐예요? 공식이? 다현아? 시간 공식. 시간 공식 어떻게 돼요? 몰라요? 시간은? 우와
네, 요거 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우스 하나 붙이면 선 하나 붙이면 마우스 모양이잖아요. 맞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총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 합쳤더니 2시간. 식 세워서 이거 풀면 양변에 20을 곱하겠습니다. 20. 그러면 5x 더하기 4x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9x는 40이네요. x는 9분의 40. 정수가 아니게 떨어지네요. 다음.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 올 때는 시속 15로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20분이 더 걸렸대.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세울까요? 이거 누가 세워볼까? 서준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속. 갈 때 시속 20. 네? 20분 X. 15분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0 하면 60분. 그렇죠. 60분의 20이에요. 시속 5km로 달렸더니 여기다가 넣으면 틀려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60분의 20 해주면 같다 하면 돼요. 여기보다 이쪽이 시간이 더 짧게 걸렸어요. 더 오래 걸렸죠?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그러면 요거 3분의 1이고 얼마 곱하지? 20 15 5 4 3 60 하면 되겠네요. 60을 전체 곱해봅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20은 4x, x는 20이 나오겠네요. 되겠죠? 태우가 집에서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태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태우가 6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00m 속력으로 따라간다면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태우를 만날 수 있는가 그랬어요. 30분 후에. 그럼 태우를 기준으로 볼게요. 태우 30분 먼저 출발했어요. 30분 동안 이거니까 태우 거리라고 30 곱하기 60만큼 이미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예요? 60이구나. 60 x만큼 또 걸어가요. 형 거리는 형은 어떻게 가요? 저기나 100x. 그렇죠. 두 개가 같다 하면 x 구할 수 있겠죠. 되나요? 넘어가면 40x는 1800 동그라미 떼고 45분 45분이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이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할 거예요. 29개. 오늘 두 단원 해도 되죠? 안 돼요? 왜요? 어? 두 단원? 저번 주에 안 했기 때문에 두 단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마주보고 걷거나 둘레를 돌아서 하는 거. 서로 마주보고 걸으면 어떻게?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 합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해가요? 만나는 거. 두 사람의 거리 합이 결국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 이렇게 호수를 반대 방향으로 도는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 합이 호수의 둘레의 길이 하고 비해. 요거보다 이제 얘가 좀 중요해요. 호수 둘레를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가 느린 애가 있고 빠른 애가 있어요. 종윤이가 쌤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맞죠? 종윤이하고 쌤은 달리기를 해요. 다다다다다다다 뛰었어요. 당연히 종윤이가 빠르니까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종윤이가 달리기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데 다다다 종윤이하고 쌤이 종윤이가 쌤을 따라잡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종윤아? 두 사람의 거리 차이가,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 차이가 결국 한 바퀴라는 말이에요. 한 바퀴. 종윤이가 쌤보다 무려 한 바퀴를 더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쭉 내가 빨간색이 요만큼 돌 동안 쌤이 요만큼 반도 못 도는 동안 종윤이는 한 바퀴 하고 이만큼 온 거예요. 짱이죠? 그래서 거리의 차가 한 바퀴라는 뜻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2.8km인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대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뭐라고 잡아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거리 합이 호수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60x, 여기는 80x 합치니까 140x가 얼마? 280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는 20. 20분에 만난다. 쉽죠? 그렇죠? 요것도. 초속 30m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600m의 길이를 철기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25초가 걸렸다.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이 뭐냐면 단순하게 기차가 몇 미터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요. 요렇게 이게 터널이라고 합시다. 그죠? 터널을 요렇게 터널은 요렇게 그려야지. 요렇게 있다고 쳐요. 기차가 처음에 요 길이 있어요. 시작해서 또도도도도도 기차가 갖고 요만큼 갔어요. 기차가 어디만큼 간 거예요? 터널 길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가면 터널을 통과한 거예요. 터널 통과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맞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요까지 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터널은 요만큼 터널 길이 플러스 뭐 여기가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 맞나요? 그걸 지나야 돼요. 식 다시 해볼게요. 초속 30m 30분에 25초. 시간은 다현이 뭐라고요? 시간은 쌤은 귀가 엄청 밝아졌나봐요. 들렸어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시간 속력 30이고요. 거리 600 플러스 x로 잡아야 돼요. 완전히 지나는데
그래서 여기 철교였네요. 터널이. 여기는 터널이. 얘는 철교다. 철교랑 타이랑 상관없어요. 25초가 그랬대. 여기 25. 되나요? 속력은 초속. 속력분의 거리가 25초.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 계산하면 돼요. 6이 3의 750, x는 150 나오겠네요. 기차 길이. 다음 9% 소금물 350g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5%의 소금물이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에서 염두해야 될 거는 물을 집어넣으면 소금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거나 물을 증발을 하거나 물을 빼내는 거죠. 소금물을 퍼내는 게 아니고 증발을 시키는 거나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의 소금물이니까 농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농도는 서준아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돼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9%의 소금물이 있어요. 350g. 350 하고 9% 100분의 9 곱하기 350이에요. 여기에 물을 넣어요. xg 더하기 x. 소금은 늘지 않고 물만 늘어요. 소금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 5%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요거에서 7, 2, 7, 9, 63, 31.5 라고 두고요. 요거 식이 나왔어요. 얘를 계산하는 법을 또 모르는 친구들 얘를 1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31.5니까 100 곱하면 3100 하고 50은 5에다가 350 더하기 x 355 100 1750 더하기 5x 5x는 얼마죠? 3150에서 750 빼면 얼마예요? 1400? x는 280이 됩니다. 되겠어요? 잘 안 보이면 앞으로 하세요. 어, 15% 소금을 400g 있습니다. 여기에 xg의 소금을 더 넣으면 20% 소금물이 되는가? 20% 소금물이 되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수업 진도가 엄청 빨라서 두 단원은 나가야 되는데요. 30분도 밖에 안 지났어요. 어? 아니죠. 7. 우리가 몇 개 단어 있지? 7, 8, 9. 오늘 7, 8 해주고, 다음에 9 해주고 나면은, 이제, 한 사이클. 마지막 시간은 시험 많이 치면 돼요. 15% 소금물 400g 있습니다. 여기에 몇 g의 소금을 더 넣으면 20%의 소금물이 되는가 그랬습니다. 15%의 소금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기준으로 해야냐면 농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농도. 그래서 15%니까 400g.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 x죠. 소금은 소금물에도 증가가 되고 소금의 양에도 증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x고요. 100분의 15 곱하기 400g 더하기 x 곱하기 100을 했더니 20%예요. 10. 요거 계산한 거 4에다가 60 플러스 x 곱하기 100은 20에 400 플러스 x가 되겠죠. 이렇게 6000 더하기 100x는 8000 더하기 20x 80x는 6005 떼고
4로 나누면 2100을 8로 26, 25. x는 25g이 되겠네요. 되겠죠? 다음 여기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었을 경우 있어요. 섞기 전 소금물의 소금의 양과 섞은 후 소금의 양이 같죠? 초등학교 때 비례, 배분, 비례식, 비율 배웠죠? 쌤은 이거를요, 약간, 예전에 중학교 때 쌤이 만든 건데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거 문제 되게 빨리 푸는 법을 알아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가르쳐 주지 마요? 서유리는요? 서유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답정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건요, 솔직히 조금 잘하는 친구들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좀 못하는 친구들은 잘 이해가 더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선 봅시다. 이론의 시작은 이거예요. 농도가 높은 애를 많이 섞으면은 그 농도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5%하고 10%를 섞어요. 그러면 5%를 많이 하면 5% 쪽에 가깝겠죠? 10%를 많이 하면 10% 쪽에 가까워요. 맞죠? 많은 쪽으로 잡아당겨요. 자기 농도를.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고요. 여기가 20%예요. 딱 1대1로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퍼센트 나와요? 종류는. 둘 다 100g씩 섞었어요. 몇 프로 되겠어요? 네? 15%가 될 거예요. 설마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10%고요. 여기 16%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를 3등분을 할게요. 여기가 200g 있고요. 여기가 100g 있어요. 그럼 몇 프로일까요? 여기를 비례 배분으로 2대1로 하면 여기가 200이 더 많죠? 200으로 2배를 끌고 내려오고 100은 작으니까 한 개만 끌고 내려요. 그래서 여기가 되니까 12%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적용을 시켜볼게요. 8% 소금물 300. 그래서 여기다 8, 14예요. 그러면 10, 12. 맞죠? 300하고 여기가 300g이에요. 여기 몰라요. 맞죠? 그죠?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 2배, 2대 1이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가 얘가 2배로 많고 얘보다. 맞죠? 그럼 x는 몇 g? 네? 몇 g? 네? 600g. 되겠어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빨리 인지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요거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18에서 14까지 6이에요. 맞죠? 걔를 했는데 여기 12가 됐어요. 중간에 2대1이네? 맞죠? 2배 들어가면 되게 2배로 땡겨서 위로 14%로 올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2배로 양이 많다. 600g. 계산 하나도 안 하고 답하러 걸 수 있어요. 네? 예. 원래 식은 이거예요. 원래 식은 누구죠? 100분의 8 곱하기 300 더하기 100분의 14 곱하기 x. 맞죠? 이게 300g짜리 소금의 양. 이거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12 곱하기 300 플러스 x예요.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어? 맞죠? 이거 계산해야 돼요. 식 세우는 거 이거 계산해야 되고 맞죠? 근데 여기는 이해만 잘하면 그냥 암산으로 답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요새 시험들이요. 그래서 요새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서유리가 가르쳐 달랬어요. 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점이 뭔지 알아요? 수련이.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이 이렇게 딱 쓰면 선생님 맞다 해줄까요? 안 맞다 해줘요. 왜냐면 배경 이론이 없어요. 반비례 하는 거. 그래서 그렇긴 한데 쌤 때는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쌤이 이거 안 가르쳐줘요. 네. 종윤이가 안 해주셨으면 안 가르칠 수 있어요. 세율이가 궁금해요. 이거 쌤이 중학교 때 생각해내가지고 선생님은 아주 편하게 했어요. 계산을. 우리는 뭐 서술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암산으로 가볼게요. 16 200g, 그 다음에 x 300g, 맞죠? 섞어서 10%래요. x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16하고 요거하고 섞어서 10%가 나와야 되지, 맞죠? 그러면 요렇게 생각합시다. 반대로 자, 반대로 씁시다. 여기 x, 여기가 300g, 16, 여기가 200g. 당연히 x는 10%가 중간에서 만났다는 말은 x는 16보단 작아요? 10%보다 작고요, 맞죠?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무게 비율이 300대 2, 3대 2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가 3대 2가 돼야 되겠, 맞죠? 그죠? 근데 10%가 여기가 3이니까 얼마? 6이죠?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4 빼면 x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복잡한 계산식이 없이, 쌤은 적어서 그렇지만 원래는 암산으로 했어요. 네. 딱 보고 300이네? 너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끄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답 나와요. 그냥 이런 거 10초도 안 돼서 문제만 읽으면 답 나오게 돼요. 근데 49번이요? 네? 문제가 뭐예요? 얼마 나와요? 240? 7%, 12% 섞어서 9%잖아요. 7, 9, 12, 여기가 2, 3이네요. 9% 400이네요. 맞죠? 그럼 5로 비례 배분을 생각하세요. 5죠? 얘는 5분의 3, 얘는 5분의 2, 400, 400 해주면 240이고요. 여기는 160이네요. 되겠죠. 잘 활용하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활용 못하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다음 일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1이 걸린 다음에 일 전체를 1이라고 잡아요. 하루 하는 일의 양은 X분의 1이라고 잡으면 되고요.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일 전체를 1로 잡고 계산을 많이 해요. 광수는 30일, 종국이는 20일이 걸립니다. 광수가 하루 일하는 양은 얼마예요? 종윤아? 네, 정확합니다. 30분의 1. 종윤이는, 종국이는? 종윤이는 종국이네. 걔네들 아니야? 얘 어디 뭐 텔레비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같이 나온 데가 뭐죠? 맞아요. 쌤 텔레비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 20분의 1이 되겠네요. 같이 완성 몇이는지 3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곱하기 x를 했더니 1이 되면 x 구하면 돼요. 맞죠?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해줄게요. 아,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에 온 게 아깝잖아요. 보람 쳤는데. 어? 보람 쳤는데. 보람 안 찼어야지. 그거 배웠잖아요. 뭐, 배우기 싫다 했잖아요, 종현이 원래. 그래서 배웠잖아요. 어. 강가에 위치한 두 지점 AB 사이를 흐르는 강물에 따라서 보트를 타고 왕복했더니 9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정지한 물에서 보트의 속력은 6km, 강물에서 AB 지점 향할 때 시속 2km를 흐른다 할 때 AB 사이 거리를 구하라 했습니다. 강하고 보트 사이의 관계인데요. 강이 흘러내려가요. 보트를 거꾸로 가도 보트 속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강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보트가 타고 있어요. 속력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질 거예요. 강물만큼.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요. A, B 사이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X라고 잡을게요. 왕복을 할 때 9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오르는 길이라고 할까요? 내리는 길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그냥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시속이 6이에요. 근데 강물 시속은 2예요. 올라갈 때는 속력이 4로 가는 거예요. 맞죠? 4분의 x. 내려갈 때는 8분의 x예요. 그랬더니 9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됩니다. 되겠죠? 다음, 좀, 이 문제. 4시하고 5시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많이 수업했는데요. 4시하고 5시에 몇 분이라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쌤이 10일. 봅니다. 이래다가 4시하고 5시 사이. 4시부터 보이죠? 4시부터 5시 사이 시간이 갑니다. 여기서 만나죠? 맞죠? 그죠? 만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분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각도의 길이 다르니까.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있어요. 어떤 이론일까요? 필요한 이론. 시침 속도, 분침 속도예요. 그래도 이게 같을 거 아니에요. 시침 속도는 1분에 몇 도 돌아요? 우와, 미쳤네요. 시침 속도가 1분에 360도를 돌면 시간이 1분에 1시간씩 가는 거예요? 우. 시침 속도가 1분에 몇 도씩 돌아요? 소율. 1시간의 시침은, 1시간의 시침은 몇 도를 돌까요? 30도 돌아요. 1시간에 요거 한 칸. 맞죠? 한 칸은 30도예요. 그러면 60분이니까 1분에는 0.5도가 돌아요. 맞죠? 분침은 1시간에 몇 도 돌아요? 360도 돌아요. 1시간에 한 바퀴 쫙 다 돌아요. 맞죠? 그럼 1분에 6도 돌아요. 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1분에 0.5도, 1분에 6도 돈다는 거예요. 그럼 4시에서 시작을 시작합시다. 빨간색, 시침, 분침, 시작점이 다르죠. 빨간색에서 요만큼 갔어요. 맞죠? 빨간색에서 이만큼 간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4시니까 몇 도? 120도를 갔어요. 그 다음에 x 네 0.5 x만큼 간 거예요. 시침. 분침은 여기서 시작해요. 그냥 6x로 시작해요. 같아지는 시간. 그러면 2분의 11x는 120이고요. 2 곱하면 240이고요. x는 11분의 240이에요. 그래서 11분의 240이니까 약 한 20,
몇 분쯤 되겠죠? 20 하면은 21분 조금 넘겠네요. 맞죠? 그래서 4시 11분에 240분이라고 안 돼요. 맞죠? 모르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타고, 우와! 할 수 있겠죠? 이야, 형아, 누나들은 11분에 240분 막 이런 것도 한다고 막 하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쌤 아들이 리액션이 엄청 좋아요. 막. 3살인데요. 막 보면은, 우와! 막 하면 그래요. 텔레비 보면서 막 웃어요. 깔깔깔깔 웃고 막.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우리 아들하고 놀면. 많이 우리 아들은 형아 누나들 보면서 우와 할 거예요.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정사각형 86개가 되는 것은 몇 단계의 도형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1단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2단계는요? 어떻게 들은 거죠? 5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예요? 11개. 규칙성이 3개씩 늘어나네요. 맞죠? 여기에 하나 붙이고 여기에 하나 붙이고 가운데 하나 끼워 넣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맞죠? 3개씩 늘어나네요. 그러면 86개가 되는 건 몇 단계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응용이 나온 건데요.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을 했다 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규칙성을 아는 이런 걸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수학의 규칙성인데 이거는 막 완점 도전 업 해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거기서 배우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정말 막 개나 소나 반에서 꼴등하는 애도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인데 중학교 내려오면 이게 만점 도전이 돼요. 볼게요. 얼마씩 늘어났어요? 3씩. 그래서 3x라고 해요. 한 단계마다 3개씩 늘어났으니까. 근데 첫 단계가 얼마죠? 5죠. 1을 넣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식을 2.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든 거예요. 3x 플러스 2. 초등학교 때 돼요. 맞아요. 규칙성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원래는 수열이라는 거, 등차 수열에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 그래 86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몇 단계냐? 넘어가니까 3x는 84가 되고요. x는 28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28단계를 할 수 있어요. 다 적고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 다 적고 있는 애가 있어요. 2021번째를 구하라 그랬는데 2021번째를 적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왜냐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짓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만한 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열심히 적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한 15분에서 20분 걸린대요. 다 적는데. 근데 한 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그럼 미쳐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없는데 그런 친구들을 적고 있어요. 네. 다음. 다음 이제 해줘야죠. 네. 예. 아이 착하다. 보람이 있어야지 맞죠? 순서쌍과 좌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수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원점을 0, 수직선 알죠? 이렇게. 이쪽이면 플러스, 이쪽이면 마이너스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PA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순서쌍이라고. 순서를 생각해 두 쌍을 지어 나타낸 쌍을 순서쌍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좌표 평면. 이제 X축, 이거 Y축, 이거 원점. 그 다음에 이걸 좌표축이라. 이런 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2차원 공간이에요. X축, Y축 있는 거.
이런 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좌표 평면의 점의 좌표를 x 좌표와 y 좌표를 해서 p에 해서 a, b라고 하면 여기서 a, b만큼 이게 p에 a, b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음은 4분면 워낙에 여기는 이 단어는 좀 쉬워요. 여기는 쉬운데 이제 그래프 넘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긴 하는데요. 4분면 여긴 정의예요.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붙이죠. 근데 수학에서는 1, 2, 3, 4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있는지. 이유는 그냥 쟤네들이 처음에 약속을 이렇게 잡았는데 편리한 것도 있지만 약간 이론적인 것도 있어요. 왜?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예요. 맞죠? 여기를 시작으로 한 거예요. 그냥 기준점으로.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양수를 먼저 항상 기준으로 먼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음수보다는. 음수는 되게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를 기준으로 여기 양수. 음수도 있지 않을까? x만 음수. 둘 다 음수도 있지 않을까? y도 음수. 맞죠? x는 양수 있는 애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총 나눠요. 그래서 1, 2, 3, 4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기가 뭐 A, B, C, D 사각형 A, B, C, D는 이렇게 그려요. 우리 생각엔 사각형 A, B, C, D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요렇게 이것도 이제 거꾸로 요렇게는 많이 그랬는데 A, B, C, D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맞죠? 그죠? 근데 수학책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거의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요 수학을 처음으로 정립을 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은 왼쪽으로 많이 가요. 약간 성향이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쪽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왼쪽으로 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맞죠? 그 나라에서 수학을 먼저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익숙해져야죠. 왜냐면 약속이잖아. 우리가 룰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그 수학이 아니죠. 수학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이세인형 그래프라 그래요. x와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그래프, 변수라 그래요. 우선 변수. 그리고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그래프예요. 함수랑 그래프랑 연결이 많이 되고요.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그러면 그 함수를 90% 이상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왜냐면 함수부터 해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거쳐서 최종 수학의 끝 미분 적분이라는 걸 나와요. 재밌어요. 미분 적분이라는 걸 나오는데 그 미분 적분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하면요. 미분 적분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돈. 옛날 농사는 아니고 농경시대 맞을까요? 농경시대 때면은 수학을 벼 농사 같은 거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그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땅이에요. 맞죠? 근데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거의 강 근처로 땅들이 있었어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맞죠? 재배할 수 있는. 그 땅인데 문제는 강 주위에는 홍수가 나기도 하잖아요. 맞죠? 넘치기도 하고 맞죠? 그러면 내 땅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표시도 하나도 없어요.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맞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강을 기준으로 내 땅, 종윤이 땅, 서유리 땅, 서준이 땅, 다현이 땅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런 모양이면 그나마 낫고요. 요렇고 이렇게 여기가 서준, 이거 종윤, 다연, 서율, 이거 쌤땅 이렇게 됐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표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 했는데 서율이가 제일 세요. 그럼 종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율이가 제일 세요. 종이 두드려 팼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한테 소리 하지 말고 종이 딱 두드려 팼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의 면적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넓이를. 근데 이런 모양이에요. 당연히 땅 같은 경우 이 넓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맞죠? 되게 힘들죠? 요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적분이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적분이 나왔고, 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함수에서 발전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지금 하는데, 그게 지금 해갖고, 이런 모양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넓이 해가지고 구할 수 다 있어요. 근데 요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항상 그리려고 염두를 하세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쉬워져요. 나중에 초월함수라고 있어요. 다들 문과 아니고 이과 갈 거죠? 모르죠, 아직? 있어요. 아직 모르는데, 나는 의사가 하고 싶다? 이과. 나는 변호사나 판사 하고 싶다? 문과. 예. 근데, 어쨌든 이과는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초월함수라고 하네요. 초월함수라는 게, 로그,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삼각함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니요. 뭐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적고요. 시각의 x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감소한다. 보통 증가하는 거를 쌤은 여기다 화살표 하나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증가 이거 감소라면 돼. 그냥 같이 써놓으면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 화살표 하나 붙여놓으면 그냥 봐도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죠? 몰라요? 이거 증가의 감소예요. 이거요? 아니, X로 하려면 이렇게 키웠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없고 그냥 이거. 그 두 개 다 해놓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증가로 감소로 그래서 여기를 붙였어요. 되겠죠? 여기는 처음에 증가하는 게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점 느리게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에보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범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론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